요새 실언을 자주 해서 적어왔어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상임 고문단 잊지 않고 초청해 주신 이재명 대표께 감사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최악의 경제 상황에 더해서 태풍 피해까지 이어져서 국민이 크나큰 시름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회복하는 데 정치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사망 일보 직전에 놓인 정치 실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의 사법화가 지금 이 시기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른 유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대화와 타협, 협치를 통한 근본적인 정치 복원이 한국 정치의 급선무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년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2017년 정권교체와 함께 5년간 우리 민주당이 3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았고 성과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5개월을 남짓한 기간에 3대 위기가 유령처럼 되살아나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서민경제와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제1야당의 모습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할 기회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단결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야만 민주주의의 생존, 서민경제의 생존, 남북관계의 생존을 지켜낼 수 있는 절제절명의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의 전 구성원이 합심해서 오로지 과거에만 집착하는 현 정부를 견제하고 오직 민생 대안과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건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길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치 경제적 소명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내리는 일이요, 두 번째는 경제를 성장시키며 또 한편 양극화를 극복해서 공정한 사회,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을 만드는 길이요, 세 번째는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정치 경제적 소명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으로 정치는 여야 간의 협치가 제대로 돼야 되고 보복이 없는 정치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우리가 우리 당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대적 소명을 따라가고 방법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이끌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에 선배 상임 고문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국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금리도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집중호우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영세 상인들은 더할 수 없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좀 진정돼 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로 취임하신 이후에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잘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참 국민들에게 크게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전 당력을 다 모아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도 어렵고 나라도 몹시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셨습니다. 이제 이 대표께서 통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민생과 개혁에 당의 역량을 매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통치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시국입니다. 시절이 과거로 돌아간 복고주의를 느낍니다. 민주당은 권력에 의해서 시련을 당하고 극복해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대중 대통령 DJ입니다. 평생 급진, 좌경, 용공, 빨갱이 이런 시련과 핍박을 당했지만 결국 DJ는 민주화를 이루고 통일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 남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전두환이 승리했습니까? 납치 범죄를 저지른 박정희가 승리했습니까? DJ는 우리의 민주주의의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의 뿌리는 평민당입니다. 3당 합당으로 전라도가 포위되고 평민당이 포위됐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꼬마 민주당과 합당해서 그리고 오늘의 민주당까지 연면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평민당은 당시 70석이었습니다. 70석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국민이 향유하는 지방자치제도를 관철해 냈습니다. 70석으로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많은 개혁 입법, 민생 입법을 해낸 국회였고 평민당이었습니다. 사회적 의제를 주도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169석의 의석은 70석의 2배 반가량 됩니다. 지방자치제를 관철하고 민생 입법을 주도했던 과거 평민당의 길, 그 길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살아있는 권력은 거대해 보이지만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권력은 결국 허망하게 끝납니다. 이런 옹졸한 권력은 처음 봅니다. 집권 세력이 옹졸하다는 것은 그만큼 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정권 초기에 국민들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나중에 분노로 돌아설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권력과 언론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숫돌처럼 단련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뭉쳐서 민생 개혁의 길을 가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이은 외교 참사와 경제 난국을 다루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보면서 이러한 정부를 출범시킨 책임을 다시 한번 통과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국가의 품격이 한순간에 떨어지는구나 라는 자괴감을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뜨려 가는가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0.73%로 애석하게 패배한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는가 싶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 이긴 사람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자신에 대한 사실을 허위로 말했다고 기소를 한다? 자기들은 다 무혐의 처분을 하고 이거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차떼기에 이회창 후보 다 전혀 관련자들만 했지 본인은 전혀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안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5.18 주범들에 대해서도 화해를 했습니다. 이런 도의에 어긋난 그것도 제1당의 당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다. 이 정치를 하려는 것인지
아직도 본인이 검찰총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생 우선 민주당을 말했습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꼭 두 가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생 우선으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가 해결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 되는 노래방을 비롯한 이 업체들에 대해서 소급 보상, 아니 작년 7월부터 행정처분이 시행돼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숫자 대하된 집합명령 금지 대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저는 이걸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23조 3항의 위반이고, 이 문제를 강력하게 우리 사무총장님, 정책위원장님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백신을 계속 맞고 있는데, 제가 당 대표 시절에도 백신을 좀 맞아 주십시오라고 국민들에게 다 호소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저희 여당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못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다 본인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들과 백신 피해자들이 전부 윤석열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근데 윤석열 정부 역시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00명이 백신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400명.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제가 당 대표 때 찾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고등학생, 기저질환이 없던 멀쩡한 사람들이 백신 맞고 나서 사망을 했으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줘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됐다고 2,400명이 사망했는데 지금 8명 인과관계 입증이 됐어요. 8명.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피가 맺혀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이거 인과관계 전에 입증 책임 전환시켜서 기저질환이 없던 썽썽한 젊은 20대, 30대 생때 같은 아들, 딸이 죽었다면 이거 해줘야지. 이렇지 않고 어떻게 백신을 또 맞으라고 국민들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늑대와 소년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000명이 중증 환자가 현재 발생해 있는데 하지가 마비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열 몇 명인가 밖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됐어요. 19,000명의 중증 환자, 2,400명이 국가가 말하는 백신 맞으라 그래서 맞아서 죽거나 중증 환자가 됐는데, 이거를 국가가 방치한다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도 반성합니다만, 이제라도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거 다 하겠다고 약속해서 그들 표를 받아 당선된 만큼 우리 민주당에서 적극 추정하고 이번 국감 때 지적하고 입법 조치를 해서 민생 우선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당장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2,400명 백신 피해자 가족들에게 희망의 목소리를 주는 민주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이 대표께서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지만 중앙당 활동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과거에 대해서 책임도 물을 수 없고 부탁할 기회도 없었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정치하는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거 없이 정치하는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나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민들이 저게 정치다 하는 것을 중앙당 경험이 없으셨던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회초리를 들 때는 아주 강하게, 그 대신 협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서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협조하는 야당,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정치 패턴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너무 못해가지고 그 반사 이익으로 우리 민주당이 항상 정치적 이익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반사체에 불과하다. 진짜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입장을 떠나서 우리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체제야말로 발광체다. 반사체가 아니고 하는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히려 과거에 그런 중앙당 정치 경험이 없으셨던 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진보는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분열이 되는 모습 항상 국민들한테 보여줬는데 분열을 좀 잠재우고 당이 하나 됐으면 좋겠고 계파가 좀 약화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때부터는 DJ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때부터 우리 민주당이 달라졌었어 하는 이런 얘기를 역사적으로 평가받으시길 바라면서 기대가 큽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